자, 아두이노 코딩 기초라고 제가 잡았고요. 제가 이러한 부품들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기초적인 제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지털, 그다음에 어,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출력 장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출력하는 방법과 아날로그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디지털 입력하는 방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센서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액추에이터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다음 주에 쓰는 센서는 아날로그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출력 입력, 아날로그 출력까지만 배우도록 할게요. 자, 브레드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바로 팅커캐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실습을 먼저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다 같이 이런 형태로 아두이노를 놓고 그다음에 LED를 놓고 저항을 놓고 이런 형태로 갈 건데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팅커캐드 로고를 누르면 맨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네, 서킷을 누르면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 회로 작성을 다 같이 눌러주시겠어요? 상단에 Amazing Robo 4P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파일이 랜덤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실습 뭐 저는 기초 설계라고 쓰겠습니다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기초 설계 네 이렇게 했고요. LED 네 라고 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가 있지요. 네 클릭하면 되고 그리고 혹은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의 이 휠을 이용해서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면 커지고 줄이면 작아지죠. 돌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왼쪽에 배치하시면 돼요. 네.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 올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서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역시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제가 강의 노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걸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빵판이라고도 하고 프로토타이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왜 브레드보드를 쓰냐면 그냥 GPIO에서 다이렉트로 선을 뽑으면 너무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회로를 구성할 때 납땜을 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꼬다리로 이렇게 꼽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레드보드입니다. 자, 마우스를 제가 갖다 대봤어요. 여기다 이렇게 되니까 파란색이, 초록색이 쭉, 그린색이 쭉 나오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 꼽은 거나 여기다 꼽은 거나 같다. 왜냐하면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꼽으면 여기. 네, 학생들이 오해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랑 여기 있고 싶다면 클릭해서 이렇게 선이 나왔죠? 이러면 이어져요. 얘랑 얘가. 예. 그러나 얘하고 얘는 이어지지 않은 거고요. 당연히 얘하고 얘도 이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LED가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 LED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았어요. 자, 보면 한쪽은 짧아요. 한쪽은 길어요. LED는 짧은 쪽은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플러스는 이렇게 기다란 플러스입니다.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양극이라고 돼 있죠. 얘 쪽에 여기다가 보면 이렇게 선분,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겠죠. 13번을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13번. 그리고 선이 잘못 나왔으면 선을 잡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3번에 이렇게 다시 지워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면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마우스를 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음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음극은 마이너스죠. 자, 우리의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라운드, 접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GND가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얘도 뭐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똑같이 초록이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은 검정색을 쓰시고요. 플러스 쪽은 보통 빨간색을 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이 상단의 코드, 시뮬레이션 시작, 내보내기 고유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죠. 네. 그런데 느낌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혹시 지금 불이 안 켜지는 사람 2, 불이 안 켜준 사람 2, 네, 2주차 강의 자료는 강의가 끝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변환해서. 불이 안 켜지는 사람 2 누르세요. 네. 자, 먼저 고유진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고유진 화면 공유. 고유진 화면 공유. 대일은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왜 할 수 없는 거죠? 컴퓨터가 문제가 좀 있어. 인터넷이 안 되나요? 떴는데 처음 놀아요. 네? 느립니다. 느려요. 크롬으로 해서 접속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대일 씨는 좀 제가 하는 거를 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네, 동영상 내가 올릴 테니까 보고 나중에 한번 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온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네. 화면 공유 빼시고요. 석원 씨 됩니까? 안 되면 화면 공유해 주세요. 김석원. 제가 호명을 하면 마이크로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석원 씨 들려? 김석원. 석원 말. 안 들려. 네네네네. 얘기하면 대답을 해줘야지. 아, 자, 왜 아무것도 마이크는 안 네. 했어? 이게 회전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오케이, 찾느라. 오케이. 잘했고. 자, 오른쪽에 보면 LED가 있어요. 네.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 기다란 거를 13번에 꼽아봐. 13번. 아니, 선을 그냥 클릭하면 돼. 13번. 그리고 기다란 데 클릭. 아니, 거기 아니지. 한 번 더. 아니, 음극이잖아. 그 옆에. 더 내려. 내리라고. 좀 더 내려. 찍어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꿔, 색상은. 그 다음에 짧은 데는 그라운드 연결. 그 다음에 검은색. 네, 시뮬레이션 시작. 자, 다 됐습니다. 그죠? 네.
네,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인터넷이 느리거나 컴퓨터 느린 학생들은 제가 하는 거를 잘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제가 중지라는 걸 해볼게요. 중지하니까 신기하게도 아두이노를 USB에 이렇게 꽂고 있는 게 빠집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상단에 시뮬레이션 시간이 표시되고 여기에 꼽히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죠. 여기 보면 전기 마크도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마크가 보이죠? 네, 중단을 누르면 당연히 전기 마크도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아두이노가 몇 볼트를 쓸까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아두이노는 몇 볼트를 쓸까요? 네, 태훈 씨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5볼트인지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USB 포트는 표준이 5볼트를 쓰거든요. 아, USB 보면 5볼트구나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볼트라고도 써 있는데 얘는 보통 라즈베리 파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3.3볼트 센서들을 여기다 연결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5볼트를 기본으로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불이 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이 잘 켜집니다. 코드라는 걸 볼게요. 코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블록이라고 나와 있죠. 블록 더하기 문자를 누르면 네, 뭐가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뭐 이렇게 블록이 아마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삭제 휴지통에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이렇게 휴지통에 넣으면 여기에 있는 문자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자는 C 랭귀지, C 언어입니다. 여기는 스크래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당연히 불이 안 켜지겠죠. 코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코드를 잠깐 빼고요. 왼쪽에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얘를 12번에다 이렇게 꼽아볼까요? 자, 그리고 코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드를 할 때는 반드시 블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크래치로 라인 트레이서를 돌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C 언어로 코딩을 할 건데 지금은 보면 영타도 지금 150타 안 나오는 학생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C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C 언어의 기초적인 거를 이걸로 제가 일단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반드시 블록 더하기 문자로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볼게요. 네, 핀 몇 번을 내다가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핀 0을 높음으로 설정이라는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LED는 우리가 입력 장치가 아니고 출력 장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입력, 표기, 변수, 수학, 제어의 출력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C 언어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셋업이라는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셋업이라는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셋업은 어떤 값을 설정할 때 쓰는 함수. 그 다음에 void loop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프는 루프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에서 핀 0을 높음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핀 12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높다, 낮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디지털 제가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출력 높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펜이 있다 봐요. 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가 높죠? 네, 이렇게 할까요? 지우개에 있는 데가 높잖아요. 그죠? 여기 높다. 낮다는 여기 바닥. 제일 높은 데와 제일 낮은 데를 의미하고요. 지금 아두이노에서 5V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높은 게 몇 볼트? 5V 풀로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낮다. 그건 뭐예요? 네, 0V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V에 5V, 12번 포트에 뭘 넣었다? 5V를 전기를 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만 놓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불이 켜지겠죠. 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1초 후에 불이 꺼지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요걸 한번 잠깐 시연어를 볼게요. 블록은 아주 간단했으나 시연어는 약간 복잡해 보이죠.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지울게요. 자, 우리는 이거가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셋업에 핀 모드 12번을 아웃풋 출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번은 입력도 될 수 있고 출력도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출력이다. 어떤 출력을 할 거다? 바로 디지털 출력을 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영어에서 write라는 거는 쓰는 거잖아요. 자, 이런 출력물이죠. 쓴 거죠. write. 쓴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출력. 입력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보다. 네, see. 그거보다 더 개념이 높은 거. 읽다죠, 읽다. 그래서 read. 그러니까 read는 입력입니다. 출력은 write고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12번 포트를 하이 5V로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꺼야 되는데요. 그러면 1초 대기해야 되죠? 그러면 제어에 가서 1초 대기를 넣어주면 뭐라고 나오냐면 딜레이 100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1000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뭐 밀리세컨드가 딜레이가 밀리세컨드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1000 밀리세컨드는 1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출력에 가서 네, 12번을 낮음으로 설정하면 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연을 보면 지금은 처음이라서 아주 심플하게 가는 거고요. 저기 좀 심플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자, 12번 하이, 로우. 이러면 한 번 켜지고 1초 있다 꺼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실제로 꺼지나? 켜지고 안 꺼져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안 꺼지지? 그러면 보면 돼요. 코드를. 자, 12번 5V 하고 1초가 지나자마자 껐죠. 그러면 꺼져야 되는데 얘가 반복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꺼지자 말자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켜 있는 거죠. 만약에 끄고 싶다면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딜레이 100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언어에서 한 줄이 끝날 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엔터를 치고 딜레이 쳐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블록과 블록 더하기 문자는 서로 잘 호환이 되지만 문자로 가볼게요. 제가. 그러면 문자에서 제가 여기다 딜레이 쳐볼게요. 자, 그러면 시어노만 나왔죠? 자, 시어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깜빡깜빡하죠? 예. 자, 그러면 나 시어노 나왔으니까 다시 블록 더하기 문자 가서 스크래치랑 같이 봐야지 하고 딱 갔더니 어땠어요? 초기화가 됐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C하고 스크래치, 그러니까 블록하고 블록 더하기 문자는 블록을 유지해 주나 문자로 가버리면 유지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C 언어는 근데 여기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에이, 이렇게 타이핑 치고, 막 이렇게 써.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러면, 야, 너 이거 블록으로 만들어봐 하고 블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줘요? 안 되잖아요. 다 사라졌죠? 제가 막 잡스러운 짓 한 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 C 언어는 자유도가 높아요. 얼마든지 내가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블록으로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네들이 블록과 문자를 블록에서 문자로 바꾸는 것만, 그러니까 스크래치에서 C 언어만 바꾸는 걸 허용합니다. 굉장히 쉬운 거를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죠.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핀 12를 높음으로 설정, 제어해서 1초 대기 혹은 나는 밀리초로 바꿔서 나는 1000이라고 쓸래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봐봐요. 또 하나의 기능. 네, 마술을 보여줄게, 마술을. 자, 보세요. 자, 얘를 잡았죠, 제가?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중복됨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띡 올리고 낮음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습 1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습 1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 LED에 5V를 전류를 넣어서 접지로 뺐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네. 영어로는 조지죠, 조지. 게오르크 오음이라고 하는 게오르크 사이먼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네. 왜 만들었을까요? 오음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할 예정입니다. 네. 왜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아까 계속 깜빡깜빡이죠. 원인은 네, 원인은 뭐냐면 모든 전자 부품들은 자기가 원하는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LED는 5V 전압을 사용하는데 네. 2V 죄송해요. 2V와 20mA 정도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3V를 지워야 돼요. 3V를 다운시켜야 돼요. 다운시키려면 뭘 써야 되느냐? 그거를 옴의 법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옴은 V는 IR이라고 하는데 R 저항은 I분의 V다 해서 3V를 0.02A로 나누면 150옴이라는 걸 넣으면 네, 이게 잘 맞거든요, 공식에. 그래서 150옴을 넣으면 결론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불이 이렇게 너무 밝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래 쓰면 LED가 깨져요. 그래서 깨진다는 게 아니고 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야 된다? 이거는 코딩으로 하는 게 아니죠. 부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저항. 찍고 딱 찍으면 이렇게 레지스터가 창이 뜨는데 몇 옴이죠? 150옴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를 옴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옴. 이거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옴이라고 바꿔주시면 그다음에 여기 저항을 150이라고 쳐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찍고 찍어요. 그다음에 옴이라고 바꾸고 150. 그럼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이 선상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통 마이너스 쪽에 선을 제가 지울게요. 그리고 얘도 왼쪽에 보면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띡띡띡 돌려서 선을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어이구야 이게 조금 밀렸네요. 그래서 LED를 약간 밀어놓고 얘도 동그라미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시뮬레이션 시작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품이 안 온 거죠. 상단에 시뮬레이션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전기가 막 공급되고 있는데 나 맘대로 막 꼽아버리면은 이게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반드시 시뮬레이션 중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12번 포트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네,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죠. 여기 이 라인.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그다음에 검정색. 코딩은 건들 필요가 없고 얘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죠? 예.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쉬도록 할게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항값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띠별로 저항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값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봤는데 저항이 너무너무 쉽다고 이렇게 뭐 쉽게 외우면 된다고 하잖아요. 뭐 빨, 주, 노, 이게 무지개사기죠. 빨, 주, 노, 주, 파남보, 흰 뭐 하는데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걸 깔면 돼요. Register Calculator라고 저항 계산기를 스마트폰으로 까시면 되고요. 지금 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자동차 조립하고 아두이노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네, 뭐 하면 돼요? 까셔가지고 이게 저항이 처음에는 저항이 이렇게 155m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띡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소 굴러다니는 이렇게 저항을 딱 봤어요. 이게 저항이라고 칩시다. 이거 몇 오음이야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그때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띠별로 색깔을 딱딱딱 정하면 이게 155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저항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155음의 저항을 이용해서 여긴 225음도 쓴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값을 더 높이거나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두이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 2예요. LED가 좀 많아졌죠? 네. 한번 이렇게 3개 하고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같이 해봐요. 자, 바깥에 팅커캐드 로고를 누르면 바깥으로 쓱 나가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죠. 만약에 편집하고 싶으면 들어가면 다시 해당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회로 작성. 그 다음에 기초 설계 실습 2 LED 여러 개의 LED. 이거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마우스를 내려서 아두이노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왼쪽 거를 이용해서 돌립니다. 한번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도 이거를 하고요. 초등학생들도 부모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를 넣었고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할 건데 뭐 하냐면 이게 보면 LED를 자 보세요. LED 하나, 그 다음에 또 LED 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도 됩니다. 신기하죠? 네, 복사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색깔? 아, 여기 색깔 바꾼 게 있네요. RG, 그린이죠. 그린은 어디 있어요? 그린이 초록색, B는 블루인데 블루는 파란색.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음극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씩 나중에 그라운드로 만약 연결한다면 우리는 선이 여기 이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보기가 안 좋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게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좀 잠겨서.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까 저항을 썼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는 그냥 레지스터를 여기다가 꼽고 자,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되게 편하죠. 그다음에 150옴.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음극 하나씩 모았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방법. 그라운드를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연결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선이 이렇게 갈 때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렇게 멀리 돌려요. 멀리. 멀리.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러면 자, 여기는 다 그라운드죠? 다 그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긴 다 그라운드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 검정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네, 여기에 마이너스들은 다 한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라운드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는 한 칸씩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랑 연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3번에 빨간색, 얘는 12번에 얘는 파란색, 초록색. 예. 그다음 얘는 아이고 잘못했다. ESC로 빠지죠? 네. 얘는 11번에 그리고 네, 블루가 어디 있죠? 파란색. 얘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회로가 구성이 된 거죠. 자, 이걸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셉,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제가 잠깐 화면 닫아 볼게요. 응. 조셉 화면 공유. 밑에 내려서 화면 공유. 여기 있어요. 뭐 말했는지. 뭐예요? 화면 공유 눌러보세요. 화면 공유. 메모지 화면 여기. 자, 제가 해볼게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조셉은 보고 나중에 해보세요. 자, 다 안 되신 분, 이렇게 안 된 사람 2. 다 됐습니까? 이렇게 안 된 사람은 2를 눌러주세요. 2. 채팅창에. 자, 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해야 돼. 코딩. 코드. 그다음에 블록 더하기 문자. 자, 지금부터 코딩을 해볼게요. 다 지워버리고요. 한 번에 위를 잡고 한 번에 이렇게 보내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블록 삭제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삭제가 되죠. 자, 원리는 간단해요. 13번 포트에 5V를 넣고 1초 있다가 12번에 5V 넣고 1초 있다가 11번에 5V 넣고 그럼 불이 짠짠짠 켜지겠죠? 근데 그렇게 켜지면 안 되니까 빨간불 켜졌다가 1초 기다렸다가 빨간불 꺼지고 파란불 켜지고 초록색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얘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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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출력에서 핀 땡을 오픈물 설정을 가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핀 13번을 높음 설정, 그 다음에 1초 대기.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끄면 되죠. 그 다음에 끄면 됩니다. 어떻게? 핀을 13번을 꺼줍니다. 낮음. 그리고 1초 대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핀 땡을 이걸 넣어주고요. 12번을 높음으로 설정. 그리고 1초 대기. 그리고 12번을 네, 낮음으로 설정.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얘를 이렇게 떼볼까요? 얘를 오른쪽 중복됨 누르면 이렇게 3개가 복사가 되죠. 그러면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만 그냥 붙일게요. 얘만 이렇게 11, 11 이렇게 바꿔주면 네, 간단히 코딩이 완성이 되죠. 이제 아까는 우리가 네, 꺼지고 바로 꺼지면서 넘어가죠. 이렇게. 네, 루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1초 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꺼지고 13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됩니다. 이걸 시연어만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핀 모드 핀 모드가 13, 12, 11번을 아웃풋을 쓰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13 하이, 딜레이 1000, 로우. 네, 같은 거죠. 반복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불이 잘 안 되는 사람 2 눌러보세요. 2 봐드릴게요. 2 이렇게 안 돼요. 2 네. 네, 동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날씨 3월 26일이니까 26번이 누굴까요? 26번이 동호다. 정동호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정동호. 네. 네, 자 화면 공유해 보세요. 자기 거. 네, 동호 잠깐만. 동호 이 빈 공간을 마우스로 찍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가볼래? 왼쪽. 더 오케이. 더 됐어. 자 그다음에 코드 눌러봐요. 네, 아주 잘했죠. 뭐 심플하죠. 네, 닫아주세요. 아, 그걸 닫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닫게요. 원격 공지할게요. 자, 그럼 한 명만 더 확인해 볼게요. 조나영. 나영 씨. 네.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주 잘했네요. 네, 블록 더하기 문자로 항상 하라고 했죠? 블록 말고. 네, 눌러보세요. 아, 시뮬레이션 중지를 먼저 누르세요. 네, 블록 더하기 문자. 그리고 여기를, 네네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여기 빈 공간 있죠? 스크래치 빈 공간을 잡아서 이렇게 살짝 밀어보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 C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영 씨는 C 언어를 잘 하세요? 아니요, 저 처음 해봐요. 아, 그러죠. 그래서 C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저항값이 좀 잘못됐거든요. 자, 코드를 클릭해보세요. 코드. 코드 클릭, 여기. 네. 그 다음에, 네. 저항을 찍어보세요. 네. 그거는 얼마로 해야 되죠? 150. 150.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눌러보세요. 불이 엄청 약하죠? 왜 그럴까요? 저항이 세져서. 그렇죠. 시뮬레이션 중지. 네, 그 다음에 저항 찍어보세요. 자, 제 거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다르죠? 색깔이. 저 거하고 다르죠? 네, 제 거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띠가 다르죠? 지금 나영 씨는 150k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100 큰 걸로 했죠. 그러니까 불이 약하게 들어온 거니까 그 저항값을 네. 바꿔주시고요. 아마 나영 씨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50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을 켰다 껐다만 했어요. 아날로그 출력이 아니고 디지털 출력이죠. 디지털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아날로그는 뭐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는 0V와 5V만 네,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0에서 이렇게 3초 가서 갑자기 5V로 확 올라갑니다. 다가 또 한 3초 쭉 가다가 또 0V로 툭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볼트 값이 올라가는 전압대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네모 형태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모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날로그라 하면 0부터 천천히 3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하다 또 떨어지고 이렇게 파형이 부드럽게 곡선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 코사인파인데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라이트를 배워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아두이노는 디지털 장비라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장비가 어떻게 아날로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디지털을 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주면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날로그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단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러면 이런 파형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PWM 변조라고 합니다.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선 Pulse Width Modulation이 아니죠. 네, 이게 지금 네 이거죠, 이거. 자, 어떻게 했냐면 자 0V, 5V를 이렇게 만약에 아날로그 라이트 3번 포트에 0이다라는 값을 넣으면 0이죠. 근데 아날로그 라이트에 3에 64라는 값을 넣으면 255까지에. 그러면 시간을 좀 잘게 쪼개서 5V 잠깐 갔다가 쭉 멈추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펄스가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전기를
5V까지밖에 못 넣으니까 디지털이니까 기본으로.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때 짧게 넣으면서 전기가 마치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 폭을 가지고 이렇게 펄스, 파형의 펄스 위드스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표현해 줍니다. 자, 관련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그냥 저기 브라우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PWM and what you can do with it. PWM stands for Pulse Width Modulation, and it consists of producing a square wave which you can control the up or high time. In a PWM signal, the minimum and maximum voltage are the values that limit the wave's oscillation. The space between them is called amplitude. A cycle is the interval of the wave where you can find one full repetition. The time a cycle takes to finish is called period, and the frequency is 1 over period, which gives you how many cycles are in a time unit, usually a second. A very important concept in PWM is the duty cycle. The duty cycle represents how much of the period in which the signal is high. In our wave, the signal here is high, and here is low. To calculate the duty cycle, you need to know how much of the period the signal is high. Let us set our high time as 6 milliseconds, our downtime as 4 milliseconds, and our period as 10. Now, let's use a simple rule to calculate the percentage of the period in which the signal is high. 6 relates to 10 the same way as our variable in percentage relates to 100%. If you solve this, you'll see that you get 60%, meaning that the signal is high 60% of the time. Let's imagine a PWM signal that oscillates between 0 and 5 volts. Let's say this signal has a duty cycle of 50%. Something interesting will happen to the output voltage. Instead of being 5 volts as expected, it will now be 2.5 volts. Simply putting it, this is because in a PWM signal you multiply the max voltage by the duty cycle. This is the formula. By applying this to our situation, you will see we will reach 2.5 volts. Let's see what happens to the different components of the wave when I increase the duty cycle. As you can see, when I increase the duty cycle, the output voltage also increases. And when I decrease the duty cycle, the output voltage also decreases. Keep in mind that the output voltage can only oscillate between the minimum and the maximum of the PWM signal. Now, let me show you this example in real life. We are going to use an Arduino, a breadboard, a LED, and any resistor between 1K and 300 ohm. If you look closely at an Arduino, you'll see some pins have a tilde symbol. This means these ports can output a PWM signal. Now let us set up a simple LED configuration. Connect the Arduino power to the breadboard. Next, place the LED on the breadboard and also the resistor between the LED and the ground. Now, simply connect a cable between any port that can handle a PWM signal. Last but not least, we have to create a program to control the PWM port. Assign the port that you connected your LED into a variable. I will call it PWM. Now, this byte variable will represent the PWM value. The reason I chose a byte variable is because the PWM in the Arduino has a resolution of 8 bits. So you have 8 bits or a byte to encode the value of your duty cycle. 0 means 0% and 225 means 100%. In order to control the PWM ports in an Arduino, you use the analog write function. The first parameter is the number of the pin which you want to control, and the second is the value of the duty cycle ranging from 0 to 225. We want the PWM value to slowly increase with time. For that, we will increment the variable each time the program goes through the loop.
In order for this process to be slow, we will have to introduce a little delay. 20 milliseconds should do. Now, we don't have to reset the byte value, because when it reaches its maximum or 225, it becomes 0 again. At your left, you are looking at my 야, 코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얘기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할게요. 자, int다 pwm은 3이다. 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 pw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정수값 3을 넣었다, 그런 의미예요. 네, 이걸 우리는 정수형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인티저라고 하죠. 세미콜론을 끊어주는 거고요. 바이트 pwm value라고 하는 거는 바이트 변수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기 값을 넣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 이거는 이 값이 3이 여기 들어가고 pwm value가 값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되게 묘한 게 있어요. pwm value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를 PW value를 좀 C라고 써볼게요. C.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즉, 네, 일씩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야, for문이나 while문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일씩 증가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루프라는 거는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증가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동영상 마지막 보고 간단히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하죠. Now, we don't have to reset the byte value, because when it reaches its maximum or 225, it becomes 0 again. At your left, you are looking at my old oscilloscope showing the PWM 왼쪽은 signal.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At your right, the LED becomes brighter the higher the duty cycle, and it becomes less bright the lower the duty cycle.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네, 넥스트 비디오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회로는 간단히 이것처럼 만들 겁니다. 실습은 3이라고 해볼게요. 자, 나가주시고요. 새 회로 작성. 네, 여기다가 실습 기초 설계 실습 3. 아날로그 출력 자, 간단히 네,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금방 가져올 거예요. 아두이노 여기 있지? 가져다 놓고 돌리고 네, 그럼 브레드보드 갖다 놓고 브레드보드 없이는 안 될까요? 특별히 한 브레드보드 없이 해볼게요. 네, LED를 하나만 넣을게요. 네,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연결. 그다음에 저항도 여기다 연결. 플러스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항을 마이너스 보통 많이 하니까 네, 그냥 플러스 할게요. 네, 150. 그다음에 13번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란 빨간색. 자, 코드를 보면 기본으로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건 너무 쉽죠. 네.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 어떻게 씁니까? 핀 13을 높음으로 설정, 제어에서 1초 대기, 그 다음에 핀 낮음 설정, 1초 대기.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코드가 나왔죠. 그렇죠? 네. 자, C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거를 드래그를 쭉 해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네,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문자로 가면 네,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다행히. 제가 C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13이라는 거는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int하고 네, led라는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led에다가 1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3 대신 led라고 쓰면 led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led 그러면 LED에 해당하는 13번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실행해 볼까요? 네,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LED인데 LEC라고 하나 쳤다. 그러면 여기 코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빨간색으로. 자, 뭐라고 나왔어요? sorry. 굉장히 죄송하대요. 예, 뭐라고 나왔어요? 이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떤? 네, 보니까 5번에 LED가 어때요? declared 되지 않았다. 선언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10번에 LED도 선언되지 않았어. 잘못한 거는 여긴데 왜 5번하고 10번이 문제가 돼요? 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해요. 그죠? 코드를. 그러니까 얘는 기본 이거는 맞는 거죠. 얘는 문제가 틀리지가 않아요. 문법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를 고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잘못됐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한 번에 바뀌겠죠? 그래서 딱 하면 네, 오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블록 더하기 문자로 와볼게요. 자, 코드 스크래치는 다 날아가 버렸지만 C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테스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이 점점 밝게 그다음에 점점 어둡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반복문 쓰지 않고 한번 어차피 루프가 돌아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력이죠. 아날로그 출력 어딨죠? 아날로그 출력이란 말은 없어요. 스크래치에는. 그래서 보면 보니까 핀 무엇을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0으로 설정이라고 이렇게. 그죠? 네, 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얘를 얼마로 할까요? 네, 얘를 13번이잖아요. 근데 13번이 없네. 13번이 없어요. 왜 그러지?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3, 5, 6, 9, 10, 11. 그러면 3, 5, 6, 9, 10, 11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왼쪽에 아두이노를 보면 3의 물결 표시가 돼 있어요. 틸드라고 하죠. 물결 표시. 그 다음에 5의 물결 표시, 6, 9, 10, 11의 물결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의 디지털 PWM 물결 표시, 즉 아날로그 라이트를 쓸 수 있는 포트는 정해져 있어요. 물결 표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13번에 꼽지 말고 12번에 아니죠. 11번에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의 그 포트를 물결 표시 있는 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11번에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값을 네, 1부터 네, 2 그럼 255까지 쓰면 되나요? 네. 255까지 쓰면 되나요? 점점 밝아지니까 이제 우울하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문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for문을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크래치에서는 반복문은 제어에 가면 있는데 제어에 카운트 위로 단위 맨 밑에 얘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한번 띡 갖다 놔볼까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스크래치에 i 동안이라고 나와가지고 여기 상단에 int i라고 i 변수가 딱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 자, 이렇게 기본 갖다 놓으면 이렇게 i가 잡힙니다. 실제로 변수라는 데를 클릭해 보면 i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삭제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삭제하면 코드가 다 날아가 버려요. 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i라 나오잖아요. 만약에 변수를 만들고 count라고 만든다면 cnt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cnt도 있고 i도 있죠. 자, 이럴 때 이거를 cnt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서 i를 지우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nt 이렇게 돼 있죠? 스크래치 쓰는 경우 그렇다는 거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해볼게요. 자, 맨 밑에 카운트 위로 이걸 띡 넣어주면 i가 딱 잡힙니다. 그러면서 포문이 딱 생기죠. 네, C 언어에서 반복문이 나왔습니다. 자, i는 1부터 i가 10까지 i 플러스는 1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i는 i 더하기 2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같은 얘기고요. 아니면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같은 얘기. 1씩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까 출력의 아날로그 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핀 0을 3을 0으로 설정했죠. 여기를 11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변수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C에서 아날로그 라이트 11i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0부터 255 값으로 하려면 0부터 255까지 수행이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부터 제 코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지금 5시 10분이죠. 네, 5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다 되신 분은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5시 5분까지 해보시고 잠시 쉬셔도 돼요. 그래서 5시 2까지 5시 10분 15분 그죠? 지금 다 10분이니까 5시 20분부터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 전까지 한번 해보세요. 5시 2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코드를 잠깐 봐드리면 업과 다운에 따라서 다운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업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다운이니까 250부터 시작을 해야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핀에 10을 i로 설정하고 그러면 값이 아날로그 값이 쭉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자, 제가 여기다가 제어에서 약간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10mH를 넣었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뭐 그 다음에 중복됨 하면 복사가 되겠죠. 다운으로 하고
네, 255, 0. 그리고 얘도 네, 점점 줄어 255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잘 보이진 않나 뭔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 살살 보일 겁니다. 실제로 아두이노를 가지고 해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뭐 저항이 좀 너무 커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항을 제가 줄여볼까요? 100으로 50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항을 좀 더 밝아지니까 좀 더 보이겠죠? 느낌표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죠? 예, 보여질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진짜 이 값이 그런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i가 어떻게 찍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하단에 직렬 모니터라는 걸 살짝 열었는데요. 아두이노는 이 USB를 통해서 보통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코딩을 하고 컴퓨터로 그 결과를 찍어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개발 창에서 직렬 모니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두이노를 실제로 값이 나오는 걸 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직렬 모니터를 찍을 수 있냐? 그러면 출력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직렬 모니터 헬로 월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 사이에 한번 딱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변수 i를 이렇게 넣으면 C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네, 이게 들어갔어요. 시리얼 비긴 9600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어요. 9600으로 통신하겠다. USB를 통해서 시리얼로. 셋업에 이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어요. serial.println i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한번 직렬부터 열었으니까 볼까요? 파형도 한번 열어볼까요? 0부터 255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툭 떨어지죠? 왜냐하면 다시 얘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밑에도. 여기다가 변수 i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올라가다 툭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가 25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꺾이죠? 네. 다시 올라가겠죠. 네, 다시 꺾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내가 값을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 아시면 사실은 아두이노 나중에 할 때 뭐 있냐면 모터나 초음파 값을 읽어드릴 때 장애물 같은 거 할 때 그런데요. 혹은 라인 트레이서가 너무 강하게 그 값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조절하고자 할 때 라인 트레이서로 들어오는 값이 얼마나 찍히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이 방법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디지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입력은 우리가 아마 프로젝트 할 때는 디지털 입력을 뭘로 디지털 입력을 하냐 그러면 그죠? 뭐 라인 트레이서나 혹은 뭐 그런 걸로 하려나? 라인 트레이서는 아날로그 입력을 쓸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어떤 때 디지털 입력을 하냐 그러면 0 아니면 1 값일 때 그거는 버튼이 그렇죠. 버튼이 껐다 켰다 하는 거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PIR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적외선 센서에 이렇게 이제 적외선 센서가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1, 바깥에 있으면 0 해서 물체가 안으로 들어오면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해줄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를 할 때 아주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신호 0과 1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떠 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버튼을 눌렀다 하면 우리는 이런 형태를 생각할 거예요. 자, 아까 입력이라고 그랬죠? 입력. 입력은 뭡니까? 아두이노로 어떤 값이 들어오는 걸 입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두이노로 어떤 값을 넣는다? 그 뭘까요?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버튼이 전기를 생성하지 않죠.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알려면 버튼의 한쪽 면에 전기를 넣어주고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가서 아 여기가 나 전기가 들어오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팅커캐드를 나가 주시고요. 새 회로 작성, 기초 설계 실습 타락했고요. 네, 디지털 입력 버튼 실습.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네, 아두이노를 먼저 놓는 게 아니고 브레드보드를 먼저 놓을까요? 네, 브레드보드를 먼저 놓고요. 브레드보드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아두이노를 넣고 아두이노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는 그라운드 마이너스를 넣어주고요. 5V 전류는 플러스에다가 5V 전압을 이렇게 넣어주면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얘는 5V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전부 다 5V 전류 전압이 5V 전류가 흐르는 곳이고 얘는 다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이 있나 볼게요. 버튼, 푸시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른 버튼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자, 상태가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버튼을 사보면 이제 알겠지만 자, 보통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기가 여기서 여기로 1B, 2B 돼 있죠. 1A, 2A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흐른다. 얘도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튼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네,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5V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라운드에 뺄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려야 되는 거죠. 돌려서 한 칸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해야 됩니다. 얘도 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버튼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죠. 네, 이쪽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심지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될까요? 네, 여기랑 여기만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보통은 한쪽은 안 꽂고 얘쯤만 꽂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자, 5V가 들어가서 플러스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빠지네요. 근데 그라운드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이쪽으로 빠지게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7번 포트에 13번으로 할게요. 13번에 넣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하면서 아까 얘기 많이 했는데 디지털에서
전류가 흘렀다 그런 거는 값이 얼마일까요? 예, 1이죠. 전류가 안 흘렀다 0V다 그러면 0이죠. 0. 잘 아시죠? 1과 0. 자, 그러면 13번 포트로 값이 얼마가 찍히는지 우리 아까 배웠던 직렬 모니터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가지고요. 블록 더하기 문자 13번 포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출력이 아니고 입력에 있겠죠. 자, 디지털 13번 핀 읽기라고 되어 있네요. 13번 핀을 읽었습니다. 자, 읽으면 뭐예요? 읽으면 화면에 뿌려주나요? 아니죠.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이 핀 3번 읽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출력에 가서 직렬 모니터 헬로 월드 이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C 언어는 더 쉬워요. 네, 글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너무 기니까. 자, 보시면 C 언어는 더 쉬운데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거랑 똑같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도 똑같고. 다만 13번이 아웃풋이 아니고 인풋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가 아니고 이 13번 디지털 위드 13을 넣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거를 선호하냐면 C 언어에서는 네, 인티저 네, 뭐라고 할까요? 네, 핀의 값이다 해서 뭐 핀 밸류다 하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지 않고 보통은 네, 핀 밸류는 디지털 위드 13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핀 밸류를 이렇게 쓰죠. 보통은. 왜냐하면 나중에 변수를 또 이용하면 계속해서 이 만약에 한 번만 읽으면 핀 밸류 값이 찍히는데 루프를 계속 뭐 돌긴 하지만 여기서 더 핀 밸류를 더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계속 읽어드리면 이게 IO가 계속되니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한 번 읽어드린 값을 계속 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죠. 물론 네, 이거를 한 번만 읽으려면 네, 바깥에서 뭐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제가 쓴 대로 C 언어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핀 밸류라는 거를 만들어줘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고 좀 이상해서 그래요. 핀 땡을 설정 이거를 넣어줘 이거를. 그리고 디지털 13번 핀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좀 특이해요. 네. 그리고 변수 핀 밸류 이렇게 넣어줍니다. C 언어는 훨씬 쉬운데 사실 그죠? 네, C 언어는 훨씬 쉬운 게 뭐냐면 핀 밸류는 디지털 13하고 핀 밸류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스크래치에서는 얘가 약간 좀 네, 설정이라고 하는 걸 먼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그러면 찍어볼게요. 직렬 모니터에서 기본적으로 0이 나오죠? 네. 왜냐면 지금 13번 포트 값을 찍었어요. 디지털 13번을. 12번을 읽으면 어떻게 돼? 12번. 12번을 읽으면 역시 0일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 13, 12, 11, 0, 뭐 얘네들 값이 안 들어오니까 0이죠. 그런데 다시 13번으로 하고요.
자,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자, 파형도 지금 띄웠습니다. 누르면 튀죠, 순간. 꾹 누르면 1이 좀 길어지죠. 네, 클릭하면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는구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2번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12번으로 옮기고 읽기를 12번으로 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디지털 핀만 12로 제가 바꿨을 뿐입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 1이 돼요. 1. 그리고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자, 신호가 0이 된다는 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고, 신호가 1이 된다는 건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13번 포트는 특이하게 아두이노가 기본 포트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빼놨는데, 다른 포트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플로팅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떼면 전기가 100% 빠지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선 안에 전류가 남아있다면 값이 약간 미세하게만 있어도 얘가 0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둥 떠있다 값이. 그래서 플로팅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플로팅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튼이 눌렸다가 뗄 때 그 잔류 전류를 없애버리면 되죠. 접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로팅 현상이 해결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마이너스 쪽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지금 접지가 안 돼 있죠? 마이너스 쪽에 보세요. 마이너스 쪽에 저항을 달아요. 한 1K나 뭐 이런 저항을. 그래서 이렇게 빼면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이게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로 볼게요. 버튼을 누르기 전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0이죠. 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어디로 가죠? 네. 누르면 먼저 그라운드로 가나요? 아니면 여기로 가나요? 누르면 여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값이 가고, 버튼을 떼면 마이너스 쪽으로 잔류전류가 빠진다. 그런 의미예요. 풀다운, 마이너스 쪽에 저항을 달았다. 풀업, 똑같은데 플러스 쪽을 집중해서 보세요. 플러스 쪽이 물론 위치를 좀 바꿨어요. 예. 얘가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다 저항을 달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읽는 값이 바로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누르면 1. 왜냐면 값이 전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근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된다. 그라운드 쪽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안 누르면 선이 연결돼 있고 누르면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가 빠져서 이렇게 되니까요.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복잡한데 풀다운 저항 하나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요. 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미 저항은 그라운드가 돼 있네, 그죠? 여기다가 레지스터를 1K짜리죠? 네. 요거를 돌려서요. 네, 얘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얘만 여기다가. 그러면 자, 버튼을 해볼게요. 코드 열고. 자, 보세요. 시뮬레이션 시작.
12번인데 0이죠? 누르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저항을 풀 저항을 달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저항을 달았다. 마이너스 쪽에. 그래서 다운 쪽에 밑에 쪽에 달았다. 그래서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업 저항도 한번 해볼게요. 풀업 저항은 어떻게 한다? 풀업 저항은 플러스 쪽에다가 저항을 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플러스 쪽에 이렇게 달면 그러면 버튼이 눌렸을 때, 안 눌렸을 때 값이 읽어져야 되죠. 그래서 읽는 것도 여기다 읽어야 됩니다. 여기. 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해서 가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눌렸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접지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눌리면 버튼이 눌리면 얘가 저항이 그라운드로 빠지기 때문에 우선이 그라운드 쪽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빠져버려 전기가. 그래서 값이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풀업 저항이다. 실제로 해볼게요. 풀업 저항은 1이 찍히죠. 계속. 그런데 버튼 누르면 0이 나오는. 그래서 버튼을 설계할 때 풀다운 저항 혹은 풀업 저항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C 언어를 쓰게 되면 아두이노에 이렇게 버튼을 쓰지 않고도 네, 제가 지금 좀 키워볼게요. 자, 보세요. 7번 포트인데요. 저항 없죠. 그리고 심지어 5V도 없어요. 전기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가 마치 7번으로 전기가 나가서 접지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이런 걸로 하고 7번 값을 읽으면 7번을 읽어드리잖아요. 풀업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7번 이 버튼을 누르고 떼고를 값을 1 혹은 0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에. 그러니까 아두이노 나중에 그 장치를 받으면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 그게 쉽다면 13번 포트 쓰면 되는데 근데 아두이노에서도 13번 포트가 그대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테스트는 안 해봤거든요. 팅커캐드에서는 13번을 쓰면 굳이 풀업 풀다운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쓰는 게 아까 어디 있죠? 네, 이렇게 풀업 저항을 풀업 모드를 쓰시면 훨씬 수월하게 버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기왕 하는 거 뭘 그렇게 합니까? 풀다운 저항에서 무슨 얘기냐면 풀다운 저항을 만들 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었잖아요. 아까 저항이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버튼을 눌렀을 때 1이고 안 떼면 이렇게 접지로 저항이 빠지는데 굳이 저항을 왜 씁니까? 이걸 그냥 접지를 연결해 버리면 네, 버튼 5V가 갔을 때 이렇게 쭉 찍히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되는지 볼까요? 0인데 눌러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지나치게 저항이 세다 보니까 무한대죠. 버튼을 눌러도 얘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그냥 빠져버려서 먹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 버튼을 누르면 심지어 위험하대요. 왜? 5V의 전압이 제일 센 건데 그게 그라운드,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되게 약하게 마이너스가 전류 흐르가 들어와야 되는 여기에 5V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두이노가 다운돼요. 아두이노가 망가져요. 심지어 아두이노가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버려야 되는 상황. 칩이나 이런 쪽에 전자적인 충격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항을 달아야 돼요. 합선이나 쇼트라고도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가 있으면 콘센트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항 없이, 그러니까 전구나 모터 이런 거 쓰지 않고 냅다 그냥 전기 선을 그냥 툭 꼽아봐요. 그러면 지나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빨리 가기 때문에 합선이 나서 이게 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배터리가 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를 이렇게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저항이 겁나 세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쇠 같은 거를 저항이 없는 이 가위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딱 대서 이렇게 대봐요. 오랫동안 있으면 배터리가 녹아버려요. 원인은 플러스에 있는 전류가 마이너스로 급격히 흐르면서 배터리에 열이 발생해요.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보통 폭발하진 않고 누수가 생겨요, 얘가. 그래서 막 뭐 액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풀다운 저항 같은 저항을 달아줘야 되는 거고, 저항은 이런 것도 저항이죠. 어떤 거? 저항만 저항이 아니고 이렇게 전구를 달아준다든지 LED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저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되려나? 자, 여기 대신에 네, LED를 꼽아볼까요? 된다 했으니까 되겠죠? 자, 한쪽 다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될까요? 네, 저항 없이 달았으니까. 자, 계속 1이 찍히네요. 예. 뭐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네, 음극. 순서가 잘못된 것 같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항을 예쁘게 넣어줘야 풀다운 저항이 된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버튼에 대한 부분, 입력에 대한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1이 되니까요. 그죠? 버튼을 빼면 0이 되죠? 1이면 1일 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0이면 불을 끄는 거죠. if문을 쓰면 되겠죠? if문.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 7번 모드를 우리가 인풋하고요. 그 다음에 8번 모드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7번을 읽어드려서 자, 먼저 처음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value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7번 모드는 input으로. 그리고 8번 모드는 output으로 했고요. 이거는 값을 찍어보려고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value. 디지털 7번의 값을 읽어드려서 value 변수에 넣었고요. 이건 한번 찍어보려고 한 거니까 serial.println value. value를 만약에 high다. 그러면 뭐 1이다. 1이면 디지털 라이트 8번 high. else 아니면 디지털 8번은 low. 이렇게 하면 간단히 코딩이 된다는 거죠. 아마 되게 간단한 코드니까 금방 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회로는 구성하려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같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를 숙제로 내줄 것 같아요. 네, 숙제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를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소개 파워포인트를 다음 주까지 만들어서 과제에 넣으라고 했고요. 과제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예, 이강이동에 들어가셔서 과제에다가 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여기다 내시면 되고요. 그때 맨 마지막에다가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것까지 안 가르쳐도 너무 오늘 잘하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화면 캡처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거? 네, 코드하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코드랑 다 볼 수 있도록.
꼭 넣어서 숙제를 다 했는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실습했는지 제가 한번 검사를 할 테니까요. 자기소개 맨 마지막 장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만들어 볼게요. 자, 팅커캐드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복습이 잘 되니까요. 자,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RGB LED는 다음 주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5 기초 설계 실습 5. 네. 버튼이 눌리면 불이 LED가 온이 되도록 한다. 자, 아두이노 갖다 넣으시고 돌리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오른쪽에 놓을게요. 브레드보드를 넣으시고 브레드보드 돌릴게요. 자, 이렇게 5V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라운드를 넣습니다. 지금 하는 영상은 제가 반복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동영상을 내일 정도에 받아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이게 왜냐하면 이거 우리 수업이 끝나면 인코딩을 하는데 2시간 정도 인코딩이 돼야 돼가지고 바로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LED가 어디 있을까요? LED 먼저 한번 연결할게요. LED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돌렸기 때문에 아두이노 브레드보드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돌려야 됩니다. 이쯤에 할게요. 그러면 네, 한 칸 떼서 할까요? 네.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LED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150ohm이었죠? 네, 150ohm이 되고요.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선을 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야 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색깔을 맞추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러면 불을 켜는 것부터 해볼게요. 켜볼까요? 네, 먼저. 네, 버튼 코드 넣지 말고 불만 켜볼게요. 다 지우고. 네. 자, 이러면 버튼을 넣지 않아도 전기만 넣으면 무조건 켜져요. 네, 이거 왠지 아시죠? 5V가 들어가서 하니까 그냥 전기만 넣으면 다 불이 들어오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를 5V에서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8번에서 디지털 라이트 형태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8번에서 넣어주는 명령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핀 뭐요? 네, 핀 8번을 높음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도 이렇게 하면 켜지겠죠. 당연히 8번에 높음 됐으니까 이거를 if문으로 넣어가지고 if문이 써서 7번의 리드가 전기가 들어오면 얘를 켜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을 구성해야 되죠. 버튼 아까 어떻게 했죠? 버튼을 넣고 한번 돌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버튼을 넣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는 저항을 풀다운 저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7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7번 포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배웠던 거 이건 내비뒀고요.
입력에서 디지털 7번을 읽기를 하면 되겠죠. 디지털 7번을 읽어서 값만 찍어 볼게요. 그러려면 출력에 헬로우 월드를 놓고 여기 이렇게 넣으면 값이 찍히겠죠. 직렬 모니터 열고 7번 값은 0이죠. 버튼을 누르면 1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렇다면 네, 아주 심플하게 한다면 제어에 가서 if가 뭘까요? if. 뭐뭐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있네요. 얘를 이렇게 감싸주고 뭐뭐인 경우 8을 높음으로 설정. 아니면 얘는 낮음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네, 얘는 그냥 값을 찍으려고 보여주는 거니까. 자, 뭐이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수학에서 마름모가 있습니다. 마름모를 여기다 딱 넣으면 들어가요.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네. 그러면 다시 얘를 또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7번이 1이면 이거로 낮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불이 켜지지 않죠. 0이니까. 왜냐면 0이면 여기 보세요. 디지털 7번이 0이면 그렇지 않으니까 0이면 1이면이죠. 1이면은 이건데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꺼짐이죠. 버튼을 누르면 1이 될 거고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두 번 읽는 거예요,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변수를 이용해서 네. 좀 버튼 스테이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스테이트 네. 뭐 제로 스테이트 뭐라 할까? 좀 좋은 말 없을까요? 버튼 스테이트 뭐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스테이트 네모. 자,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런 것들 이렇게 쓰는 형태 뭐 제로 버튼 스테이트 is 뭐 no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동물이 있죠. 카멜, 낙타,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나마 나중에 코딩할 때 배우실 거고요. 자, 하면 버튼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놓고 디지털 8번을 이렇게 넣어주고 버튼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얘도 이걸 넣지 말고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넣는 거죠. 한 번 읽어서 여러 번 쓰는 거니까. C 언어를 보시면 더 쉬운데요. 자, C 언어에서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버튼 스테이트는 0, 핀 모드 7번은 인풋, 그다음에 8번은 아웃풋, 그리고 버튼 스테이트 7번을 읽어드려서 값을 버튼 스테이트에 넣고 버튼 스테이트 값을 찍어보고 버튼 스테이트가 1이면 하이, 아니면 로우를 찍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C 언어에서는 비교할 때는 등호를 2개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스크래치에서는 여기 그냥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건 수학인 거고 실제로 C나 자바에서는 등호 2개를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네, 누르면 불이 켜지고 떼면 불이 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이거 뭐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네. 모니터 비디오를 많이 끄셨네. 예찬이, 동호, 네, 성수, 명재, 재성이, 민정이, 윤재. 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내일까지 올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질문?
조는 자발적으로 구성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조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조를 구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에 모이면 그때 팀을 이렇게 만드는, 조를 만드는 걸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소모임을 뭐 만들어서 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기초 설계의 목표는 일단 설계자께서 설계자가 지금 제가 그분 방을 쓰고 있는데 지금 라스베가스에 지금 연구년 가신 이현 교수님이 이 과목을 설계하셨는데 컴공과 1학년들이 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뭔가를 만들어보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좀 학과에 좀 잘 적응할 수 있으면서 코딩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중에 제가 1대1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 과목은 좀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시 한 5분 정도 됐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리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딩 화면은 마지막,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저는 아까는 밸류라고 지금은 밸류라고 했고요. 하이, 로우라고 해도 되고 1로 해도 됩니다. 네, 조금 다른 거죠. 자, 오늘 제가 아두이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죠. 네, 브레드보드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오메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쓸 때, 네, 띠를 다 외우기가 힘드니 저항 앱을 써라, 레지스터 캘큘레이터. 그리고 처음으로 아두이노를 써보면서 저항값을 넣어가지고 제어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블록과 문자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는 C 언어고요, 블록은 스크래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LED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코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봤습니다. C에서 보면 해당 핀 모드를 이렇게 빼가지고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걸 없애고 여기다 13, 12, 11을 넣을 수도 있는데 변수를 써서 이렇게 넣는 형태가 좋죠. 아웃풋으로 잡고 디지털 라이트로 해서 했고요. 딜레이는 이거는 이제 1000분의 1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for문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날로그 출력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했죠. 아날로그 신호는 특정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네모파로 나오는 디지털 신호와 달리 코사인 파형을 이룬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펄스를 이용해서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쓰는데, 특별히 이러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C라고 하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최대 10비트까지 쓸 수 있어요. 0과 1이 우리가 두 가지죠. 그래서 10비트라는 거는 2의 10승, 즉 1024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0부터 1023까지의 값을 아두이노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네, width modulation이라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파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다. 그리고 네, 포문에 대해서 요거 한번 해봤죠. 아날로그 라이트로 점점 켜졌다, 점점 꺼지는 이 실습을 하면서 포문과 그 다음에 네,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디지털 입력을 했었죠. 네, 아두이노의 플로팅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마이너스 쪽에다가 저항을 달면 풀다운 저항이 되는 거고, 플러스 쪽에 저항을 달면 풀업 저항이 된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이렇게 풀업 모드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접지를 바로 연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가 고장난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초 설계할 때, 자동차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아두이노가 망가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RGB LED, 우리는 RGB를 하나만 썼지만 하나의 LED로 RGB
모든 색을 표현하는 이걸 이용해서 영상의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떤 특정 값 이상 올라가면 빨간색이 내려오면 초록색이 더 내려오면 파란색이 나오게 하는 무드 등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특허냈던 거의 일종인데 어떤 화분에다가 내가 이렇게 어떤 센서를 이렇게 꼽아놨어요. 물을 많이 줘요. 근데 이게 말라가요. 내가 원하는 특정 습도보다 높으면 네 빨간색 아니 습도보다 낮으면 빨간색 적정 습도면 그린 초록색 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 파란색 많으면 파란색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경보음 같은 거 특정 영역에 누가 침입하면 빨간색 그리고 안전한 상태는 그린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